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UFC 281 리뷰. 근래 본 대회 중에 가장 맛있었던 대회를 손꼽을 수 있을 만큼 단 한 번의 판정 없이 메인카드 모두 화끈한 피니시가 나온 대회입니다. 하여 워낙 재밌는 경기들이 많고 일일이 다 짚고 싶지만 관심도가 가장 높을 두 경기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이리에 대 챈들러. 다시 한번 챔피언의 문턱에서 맥없이 아니 맥없이 무너진 포이리에와 누구나 이길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질 수 있는 챈들러와 만나 맛있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우선 두 선수 모두 라이트급 최고의 빠따를 자랑하는 선수들로 서로의 뒷손 한 방에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있을 만큼 서로가 뒷손을 폭발시키기 위한 눈치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먼저 챈들러를 살펴보자면 사우스포 대 오소독스 스탠스 구도에서 서로 카프킥이 어려운 구도임을 이용 자신있게 인앤아웃 스텝을 밟았으며 거기에 수시로 앞손 체크를 함으로써 스트레이트 게임에 대한 변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3연 미들킥으로 바디를 노골적으로 노릴 만큼 포에리에의 수비의 핵인 엘보가드의 빈틈을 공략, 바디, 헤드, 이지선다를 강요합니다. 이는 포에리에의 공수의 핵심을 공략하는 것으로 여기에 레슬링 오펜스 한 스푼까지 추가, 사실상 타격 공방의 우선권은 챈들러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챈들러의 디테일한 포인트 추가, 포이리에는 상대가 스트레이트로 접근할 때 예방주사 놔주듯 앞선 훅으로 카운터를 깔아두는데 챈들러는 스트레이트를 던진 뒤 곧바로 팔을 뻗어 카운터가 나올 수 없게 체크, 결과적으로 포이리에는 스트레이트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이에 포이리에가 선택한 방법은 뒷손 날 스트레이트. 이는 포이리에의 클래식한 정면 돌파 방법입니다. 물론 셋업 없이 중간 거리에서 스트레이트를 계속 뿌린다는 것은 리스크가 몹시 큰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포에리의 트레이드 마크인 만큼 대놓고 무시가 가능한 퀄리티는 아니기에 챈들러의 압박을 밀어내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포에리에는 여전히 챈들러의 러쉬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드레인지에서 나름대로 저항은 가능하나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양새가 이어집니다. 챈들러는 상대의 카프킥 견제가 없으니 인앤아웃이 신남, 여러 변수들을 차단하면서 신나게 빠따질 러쉬. 이때 엘보가드가 견고하다 싶으면 미들킥 또는 레벨 체인지 태클, 반복. 특히 포이리에는 챈들러의 레슬링 게임 빌드업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여기서 생기고 맙니다. 챈들러가 포이리에를 시원하게 뽑고 슬램을 꽂을 때 자신의 완력에 취해 스태미너를 올인해버린 점. 그 결과 챈들러는 앞서 말한 디테일들이 조금씩 무너지며 그대로 경기를 말아먹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태클을 포기하자니 가진 무기들과의 연계와 깡 성능 자체가 너무 좋아 2라운드를 통째로 가져오는 데는 성공. 하지만 지나친 스태미너 낭비에 계속해서 타격에서도 그래플링 상황에서도 디테일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여 속칭 자멸 슬램 이후의 경기 양상은 타격전에서 스태미너가 빠진 챈들러의 인앤아웃이 소멸됨, 포이리에는 중앙을 탈환, 피땀 콧물 흘린 챈들러와 서로 지쳤을 때 빛나는 개싸움장인 포이리에, 챈들러는 타격을 다시 섞기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태클을 다시 선택. 그렇다면 그래플링 상황에선 뽑는 것과 맺히는 것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나 컨트롤하거나 서브미션 캐치하는 과정에서 챈들러의 성급하고 아쉬운 디테일과 포이리의 순간적인 훌륭한 디테일이 계속해서 교차하여 3라운드 결국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내줌으로써 패배하고만 챈들러. 그렇게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지만 누구와 싸워도 질 수 있는 챈들러는 대부분 지는 편으로 정리해도 할 말이 없어졌고 UFC에서 2연승이라는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포이리에는 어느정도 파괴된 자신의 운영을 재점검할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메인 이벤트, 아데사냐 대 페레이라. 미들급 무패의 챔피언 아데사냐와 아들레미까지 감정지배에 성공한 인간상성 페레이라. 우선 두 선수 모두 상대의 타격을 빨아들이는 카운터 스트라이커임은 동일하지만 세팅과 스타일,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데사냐는 이기적인 스트레이트 게임 끝에 정확하고 날카로운 카운터를 숨겨두는 거리와 시간 모두 긴 싸움을 하는 선수. 반면 페레이라는 보다 우직하게 상대를 빨아들임과 동시에 왼손의 경기 종료 버튼을 숨겨두는 거리와 시간 모두 짧은 싸움을 하는 선수입니다. 하여 두 인류 타격가들의 수싸움을 하나하나 짚을 수 없으니 이번 경기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데사냐는 그동안과 달리 의외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린 운영을 펼친 점. 경기 초반 아데사냐는 오소독스에서 집안 카프킥 놓고 바로 사우스포로 도망치며 스위치 스탠스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분명 아데사냐는 오소독스보다 사우스포일 때 페레이라를 보다 안전하게 상대가 가능했습니다. 왜냐, 사우스포의 아데사냐의 롱가드가 까다로워 앞손을 내기 불편하고 보다 거리가 멀어진 아데사냐의 뒷손 스트레이트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페레이라의 킥게임도 접근이 제한되니 아데사냐의 원거리 킥게임 자유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는 아데사냐가 양발킥의 디테일 차이가 거의 없는 완성도 높은 타격가이기에 더욱 까다롭기 때문. 하여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충분히 이기적으로 얄궂게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데사냐는
의외로 경기 대부분의 시간을 오소독스로 상대의 펀치를 유인하며 변수를 창출, 즉 계속해서 승부를 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페레이라의 압박 이후 선택권. 이 역시 중요한 포인트이자 페레이라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숙제인 포인트입니다. 페레이라는 링의 중앙을 넘어 케이지까지 상대를 압박했을 시 선택권이 뚝 떨어집니다. 피니시가 훅으로 주무기가 짧은 선수가 그래플링에 얽히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압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케이지에 몰린 아데사냐의 롱가드 저지선을 억지로 뚫으면 빰 클린치로 목을 컨트롤을 당하는 등 상대를 케이지에 몰면 몰수록 스크램블 상황이 나오면 나올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2라운드 후반 깜짝 레벨 체인지 테이크다운으로 잠깐이나마 아데사냐를 눕히는데 깜짝 성공하지만 이를 레슬링이 발전했다, 타격 압박 이후의 옵션이 생겼다 라고 말하기 뭐할 만큼 경기 내내 MMA식 클린치 경험치가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스크램블 상황에서 입식식 클린치 호소까지 보여준 상황. 하여 사실상 유기농 레슬링 빌드업이라 봐도 무방하고 당분간은 인체의 무해한 수준의 디테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아데사냐의 스트레이트 게임을 뚫고 여러 셋업 이후 리핑 훅을 던지며 승부수를 띄운다 한들 펜스에서 사이드 탈출 혹은 클린치 유도에서 그리플링으로 컨트롤 당함 같은 모양새가 반복됩니다. 결국 케이지로 빨릴 대로 빨린 페레이라의 스태미너는 4라운드쯤 뚝 떨어져 보였으며 이에 아데사냐는 미소를 보일 만큼 판정에서 상당히 유리해진 아데사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포인트, 부상. 5라운드의 경기가 마무리된 장면으로 처음엔 잘한다 하니까 이게 월클병 걸려서 엔실 따라 케이지에서까지 밟았고 오만방자하게 타격을 빨려고 그러네 싶었습니다만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발부상이 있음을 밝혔다시피 부상으로 인해 기동성이 점점 급감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알렉스 페레이라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이 어려운 아데사냐에게 왼손 훅을 가짜로 심어 가드를 사이드로 집중시킨 뒤 경기 중 처음으로 선보이는 뒷손 기스버퍼. 예상 못한 타격 셋업에 아데사냐는 결국 위험에 노출되더니 발의 부상으로 사이드 탈출과 데미지로 인한 반응이 전과 다르자 그대로 쇄도하는 페레이라의 리핑훅의 복사 엔딩. 그렇게 1134일 동안 이어진 아데사냐의 미들급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MMA 총 7경기 만에 새로운 챔피언이 된 알렉스 페레이라는 훅이라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이자 피니시블로우를 MMA 링 위에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또 찐 레슬러들을 상대로 얼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성장형 챔피언입니다. 추신, 심판의 개입이 빠르지 않냐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 마지막 2초 정도 헤드무빙이 타격을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내려가는 걸 보면 개인적으론 과한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만 알아봅시다. 아데사냐도 그렇고 제 그럼 누구야? 페레이라? 페레이라하고